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무기들이 등장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있지만 반대로 기존의 무기 체계들도 여전히 현대전에서 위력을 발휘한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전 세계 국가들은 전차, 자주포, 포탄 등을 개발하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은 자주포가 여전히 유효한 무기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155mm 포탄은 여전히 필요하며 일단 전쟁이 발발하면 수백만 발 이상의 비축탄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는 점도 알려주었습니다. 러시아가 1000km가 넘는 동부전선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우위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멍텅구리 자주포탄을 활용해 지속해서 사격을 가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달 10만 발 이상의 포탄을 사용해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이 개발한 무스타에스 자주포를 많이 생산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포병은 강하지만 자주포 전력은 허약하다는 점을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치고 빠지는 자주포를 많이 운용한다면 러시아의 포병 전력을 좀 더 쉽게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한국으로부터 그 무엇보다 빨리 K9 자주포를 납품받았고 현재 84문의 K9 자주포가 납품 완료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미친 속도였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신속 정확한 납기가 세계적인 화제가 되자 중국도 한국을 따라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역량이 안 돼서 그런지 가랑이가 찢어지는 형국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질롱시의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할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질롱 한화 에어로 공장은 한국 방산업체의 첫 해외 생산기지입니다. 질롱시는 과거 제너럴 모터스, 포드 등 대형 자동차 공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인데요. 이제 약 15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하나의 방산 공장이 생긴 것입니다. 호주 정부는 HAS 설립으로 현지에 수백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재창출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K9 자주포와 레드백 수주를 계기로 현지 공장을 초스피드로 건설했고 이곳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AS9 자주포와 AS10 탄약운 반차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공장을 완공해 오커스 및 파이브 아이즈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호주에까지 방산무기 생산기지를 건설하고 한국산 무기에 대한 주문 요청이 여기저기에서 쇄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가장 짜증스럽게 보고 있는 건 중국입니다. K9 자주포가 점유율 80%로 세계 자주포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잡자 초조해진 중국은 최근 자신들이 만든 무기의 실전 훈련 영상을 자주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올린 영상들을 보면 대놓고 K9을 모방하는 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은 K9 자주포를 견제하기 위해 탄착군이 불안정하다는 둥, 포탑의 설계 결함으로 운전수를 다치게 한다는 둥, K9 자주포 깎아내리기에 골몰했지만 중국의 이런 지적은 모두 허구였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자주포 PLG-05는 사격을 할 때마다 포탑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엄청난 오차가 발생해 네티즌들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심기일전했는지 새로운 자주포를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은 그렇게 비웃던 K9 자주포를 대놓고 베껴놨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는 탄약 보급 장갑차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탄약 보급 장갑차는 세계에 어디에도 없고 한국에만 있는 자주포 전용 탄약 보급 장갑차로서 여러 나라에서 주문하고 있는 탄약 보급 장갑차입니다. 바로 K9 전용 탄약 보급 장갑차인 K10을 말하는 것인데요. 현재 K10은 K9 자주포를 사가는 나라마다 패키지로 사갈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탄약 보급 장갑차가 보입니다. 중국은 K9 자주포와 패키지로 팔리는 K10이 상당히 부러웠나 봅니다. K10을 모방해서 탄약 보급 장갑차를 만들었는데 그 모습이 상당히 어설퍼 보였습니다. 언뜻 봐도 K10에 있는 컨베이어가 없습니다. 그냥 초라한 미끄럼틀 같은 걸 놓고 포탄을 그 위로 미끄러뜨려 보냅니다. 그런데 이게 외부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이물질이 붙기도 쉽고 무기 자체의 신뢰도도 떨어져 보였습니다. 한국의 탄약 보급 장갑차 K10을 베끼려고 했으면 제대로 베끼지 너무 어설퍼 보는 중국인들도 창피해할 정도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중국이 공개한 영상에 K9 자주포가 직사훈련을 따라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곡사로 운용하는 자주포를 직사로 운용하는 상황은 어지간해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직사 상황을 훈련하는 것인데요. 사실 중국처럼 땅덩이가 넓은 나라에서는 K9 자주포가 한국에서 하는 이런 직사 훈련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K9 직사 훈련까지도 좋아 보였던지 직사 훈련을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요. 문제는 이마저도 자주포의 성능이 따라주지 못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중국 군인들은 포탑을 돌리거나 포구를 올리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일이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겨우겨우 한 발을 쏘는데 쏘고 나면 차체는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조준을 맞춰야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처참한 수준을 굳이 공개했는지 의문입니다.
TOT 역시 동시탄착을 위해서는 빠르게 포각도 수정을 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건 역시 일일이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탄도 계산과 완벽한 조준이 필수적인데 이렇게 차체가 상하좌우로 흔들리는 전차에서 그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한국의 K9을 따라하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K9의 성능에 훨씬 못 미치는 중국의 자주포로는 따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것인데요. 베끼는 것도 어느 정도 성능이 따라줘야 가능한 거란 걸 깨닫게 해줍니다. 중국이 이러고 있을 때 한국은 K9 자주포에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를 더 늘리기 위해 155mm 사거리 연장탄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100km급 사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최근 열린 방위산업추진위원회에서 K9 사거리 연장탄 양산과 길어진 사거리로 인해 발생할 오차를 크게 줄이기 위해서 탄도 수정 신관까지 추가로 개발하는 사업에 8천억 원을 넘게 투입하는 방안을 승인하면서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방위사업청은 K9 자주포로 60km 이상 사격할 수 있게 만들고 공산 오차는 5m 이내로 줄이는 혁신적인 방안이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새로운 포탄을 개발해 사거리를 연장하는 방안뿐 아니라 새로운 주포를 개발하는 계획까지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방 세계지상군의 표준으로 자리잡은 무기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155mm 곡사포인데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군이 프랑스산 슈나이더 M1917 155m 곡사포를 도입한 이래로 서방 세계 이하포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155mm 구경으로 굳어져 왔습니다. 한국군도 1945년 해방 직후 155mm 포가 표준 곡사포였고 이를 토대로 K9 자주포도 개발했습니다. K9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자주포지만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인했듯 기존보다 포탄을 더 멀리 쏘아보낼 필요가 커졌습니다.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은 장포신 또는 고에너지 추진장약으로 포구 속도를 증대하거나 보조 추진 장치로 포탄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공기역학적 형상 설계로 저항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이 중에서 보조 추진 장치로 포탄 속도를 높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재 155mm 곡사포용 항력감소 고폭탄 K307은 사거리가 40km인데요. 한국은 K307 포탄의 항력감 소재를 연소시켜 탄의 바닥 쪽으로 연소가스를 배출, 탄두 중량을 크게 줄이지 않고도 사거리를 늘리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양산될 신형 사거리 연장탄은 기존 K307보다 사거리가 35% 이상 늘어날 전망이며 장약을 최대로 사용하면 60km까지 날아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한국은 60km에도 만족하지 않고 사거리 100km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K9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K9A3 또는 K9A2 블록2로 불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난 북한 대구경 방사포와 자주포 등에 맞서 공세적인 대화력전을 펼치려는 것인데요. K9A3의 가장 큰 특징은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하는 것과 자주포의 포신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해 원격 운용, 자율주행 및 사격 준비 등을 하게 되면 병력 소요를 줄이면서 병사의 생존율은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K9A2 블록2의 포신은 기존 K9보다 늘어난 58구경장, 즉 기존 8m에서 9m로 늘어납니다. 포탄 사거리를 연장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한국은 이러한 개량을 통해 사거리 70에서 100km 분당 최고발 사속도 10발이라는 성능을 2030년대에 달성하고 해외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신 연장만으로는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맞는 신포탄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거론되는 방법으로는 최초 양산이 승인된 155mm 신형 사거리 연장탄을 개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켓 보조 추진제의 양을 늘리고 탄두 중량을 낮추면 사거리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괴력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추진제의 성능을 개선해서 연비를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새로운 포탄을 개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램제트 기술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이를 155mm 포탄에 적용하면 사거리와 속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자주포 개발 능력에 대한 입소문 때문인지 최근에는 독일 자주포를 쓰고 있는 네덜란드까지 K9 자주포 시뮬레이터를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네덜란드는 독일제 자주포 펜저하우비츠 2000을 운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네덜란드가 한국에서 새로 개발된 포탑 시뮬레이터 도입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포탑 시뮬레이터는 이집트와 폴란드가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건 이해가 갑니다. K9을 운용하는 국가이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독일 전차를 운용 중이고 독일도 포탑 시뮬레이터를 파는데 왜 굳이 독일제를 사지 않고 한국의 포탑 시뮬레이터에 관심을 갖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K9 자주포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한국이 독일제 자주포를 모사한 훈련 시뮬레이터를 개발해 공급하는 것 중 하나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만일 노르웨이에 이어 네덜란드까지 K9 자주포를 도입한다면 독일과 프랑스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은 더욱더 한국 방산을 주목하고 경계하게 될 텐데요.
네덜란드로부터의 좋은 소식도 기대해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